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늘은요, 캐도남말 특별히 세 분의 초대 손님이 나오십니다.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33년) 전 오늘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이 신복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당한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실 분은 그 당시에 수사 지휘를 하신 책임자, 검사였던 분입니다. 당시 현장 조사와 수사 발표를 직접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때도 직접 현장 조사를 맡았던 검사분, 이건계 변호사 모시고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막 부랴부랴 막 새벽에 나가고, 제가 그때 6학년이었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침울했다는 기억이 나고, 전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울었던 기억. 그리고 아침부터 묵념과 그래서 나라가 망한 줄 알았습니다. 저 어린 마음에. 자, 그 사건의 수사 검사로 딱 지휘자로 딱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충격이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딱. 그 사건 발생, 박 대통령 서거 그 다음날 아침에 전두환 사령관께서 저한테, 제가 그 당시에 대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급히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보안사령관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쭉 답변하시는데, 수사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 사령관께서 쭉 말씀 들으시더니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 해서 그날 아침부터 12 나기 전까지 제가 보안사에서 먹고 자면서 보안합동 책임지고 수사 지휘를 했다. 법률적인 지휘와 현장을 쭉 지휘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계속 면담도 하셨고요. 특별한 관계 때문에, 부친 관계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캐도남만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요. 그때 딱 소식 들었을 그때의 충격이랄까요? 그 심리를 그때의 마음 어땠습니까? 정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7분의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도 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지만, 박 대통령께서 제일 보고 들으시는 자세가 진지하셨고, 또 박 대통령께서 이 귀가 앞으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걸 당나귀 귀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당나귀인데, 민심을 열심히 들으시고, 예를 들면은 저를 경찰 책임자를 임명하셔갖고, 너 수행원 데리고 다니지 말고, 이 허술만 잠바 차림에 뒷골목을 다니면서 민심의 나쁜 점, 또 내가 잘못한다는 거, 또 주변에 정보부장이나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의 권한 행포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직접 좀 보고해달라. 쓴소리를 보고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과 또 고통당하신 분들 보고를 드리면은 눈물이 글썽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내곡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데요. 아주 민심에 아주 예민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행 감찰, 옛날로 치면 암행 어사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제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믿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임무를 비공식으로 부여하셨던 겁니다. 네. 그때 범인이 김재규 정보부장, 지금으로는 네. 국정원장이 되겠죠. 네. 정보부장이 총으로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16시에 차 실장, 여기서의 차 실장은 차지철 경호실장입니다. 네네. 네, 경호실장이 김재규 부장에게 만찬에 오라 이렇게 맞습니다.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사실에서 볼 수 있으면 만찬에 오라는 이야기를 16시에 처음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발적인 사고로 봐야 되죠. 자, 16시 5분에 김 부장 정승화 육참총장은 식당 별채 부장 집무실로 김 부장이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여튼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 네, 분석이고 그리고 17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것은 그 당시에 그 김재규 부장이 박 대통령까지 시해할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우발적인 범죄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도착하시기 전에 그 식당 정원에서 김기현 실장하고 두 분이서 모의한 것은 차지철이는 어떻게 하는 간에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해치워버리겠다는 것이 꼭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차지철이를 하여튼 제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도 이렇게 그럴 때, 쟤 제거하자 이런 얘기를 꼭 쟤를 죽이겠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녁 만찬 현장에서 김재규 부장이 현장에서 3번 밖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화장실 가지고 나온 것이고, 만일 그날 범행객이 있었더라면은 나와서 그때 지시를 했을 겁니다. 오늘 할 테니까 다 총 준비하고 하자.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들어갔다가 차지철 경호실장이 과격한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부산 사태에 대해서 좀 정보부가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거기에 이어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과격하게 정보부장이 잘못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뭐 탱크를 밀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하니까 경호실장이 그래서 거기에 김재규 부장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뛰어나온 겁니다. 뛰어나와서 그때서야 총을 준비해 갖고 밖에 있던 정보부 간부들한테 박흥주 대령 이 사람들한테 이제 오늘 해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총소리 나면은 밖에 있는 경호원들을 다 사살해라. 그리고 그 끝난 후에 정승화 총장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정보부로 갈지 육군본부로 갈지 방향을 못 정했어요. 좌왕우왕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중앙정보부로 가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육참본부로 갔죠, 결국은. 육군본부로 갔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1분 차이로 사실은 박 대통령 시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1분 차이로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얘기네요. 안재성 경호부처장이 특등사수예요, 특등사수. 김재규 부장이 지시하기를 총소리 나면은 경호처장, 부처장을 다 사살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안재성이가 응접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경호실 요원들이 총소리 나자마자 총을 쏴서 특등사수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 그 총소리 나기 직전에 안재성 경호처 부처장이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 총소리가 났더라면은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은 그걸 몰랐던 거죠. 화장실에 들었더라면 안재성 씨가 특등사수기 때문에 즉각 대통령이 계신 방으로 가서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총 한 발만 맞고 생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총소리 듣자마자 특등사수가 응접실에만 있었다면 그렇죠. 그대로 들어가서 정리가 됐는데 응접실이 아니라 화장실에 있었으면 화장실에 없었습니까?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끝나고 응접실로 들어갔거든요. 네. 응접실 들어가서 총이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한 2, 3분만 더 있었더라면은 안재성이 총이 안 맞고. 아, 화장실이 더 가까운 데인가 보죠, 응접실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총소리가 응접실은 안 들리고 화장실은 들렸습니까? 예, 예, 들렸습니다. 아, 화장실에 2, 3분만 더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새로운 그러니까 또 이야기네요. 네. 몇 분 차이로 사실은, 박 대통령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 타고 나가면서 황급하게 김재규 부장이 어디로 갈까? 정보부로 가자. 네. 차에서 그랬는데 동승하고 있던 정승화 총장이 네. 육군법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방향을 못 정하 좌왕우하는 사이에 박선호 의정과장이 앞에 타고 있다가 네. 그러면은 육군법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때 만일 그 박 과장이 말이죠. 네. 정보부로 갔더라면은 네. 김재규 부장 의도대로 선고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양쪽 다 순간적인 차이였습니다. 네, 결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조금만 더 있었다면 화장실에서는 총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 즉시 들어가서 맞습니다. 예. 한 발만 맞고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한 발 맞은 게 아닙니다. 몇 발 두 발. 맞았죠? 그러니까 두 발 맞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 맞은 차지철 것은 경호실장한테 쐈고,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팔을. 그때 제가 들어갈 수 있었죠. 예. 아, 먼저 쏜 게 왜냐면 차지철 경호실장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박 대통령한테는 두 번째로 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세 발째는 불발됐었어요. 아, 세 번째 불만. 그럼 박 대통령은 한 발 맞은 거네요. 처음에 한 발 맞고 네. 거기는 결정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은 게 결정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가 방에서 나가서 고장난 총을 바꾸고 갖고 와서 다시 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 실장은 팔목에 관통상을 입고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까지 또 찾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총을 바꾸고 갖고 와서 네. 화장실에 나오는 걸 또 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네. 박 대통령께서 총 한 방 맞으시고 네. 주변에 동석한 사람이 각각 괜찮습니까? 하니까 본인 말씀이 괜찮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프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항상 나라를 걱정하시고 주변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은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8.15 문세광의 사건 때도 유경수 여사님이 그 총알 날라오는데 의연하게 가만히 앉아. 다른 분들은 전부 의자 뒤에 숨었는데 네. 본인께서 의연하게 가만히 앉아 계시다 들어가셨어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부산 사태, 그 당시 부산 사태는 뭐 부산 데모가 있었나 그렇습니다. 봅니다. 부마 사태. 네. 부마 사태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부마 사태가 일어나서 이때 이제 계엄 선포한 거, 그렇습니다. 예, 이거와 관련돼서 정보부장을 차지철 경호실장이 막 뭐라고 하니까 네.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발적 우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자마자 차 실장한테 한 발 쏴고 그죠? 그렇죠. 그 김재규 그리고 부장이. 또 한 발을 박 대통령이 썼는데 그때는 네. 흉부를 맞았기 때문에 네, 네. 괜찮다. 네네. 그런데 이제 차지철 실장은 맞자마자 화장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차 실장이 피했죠, 몸을. 경호실장 되시자마자 네. 이 경호실 입구에다 연무관이라고 아주 크게 써붙였어요. 네. 그 자체가 너무 과잉된 것인데 네. 그 본인이 그렇게 무를 연무하는 분이 말이죠. 네. 팔 하나 맞았으면은 저 손으로 때려야지 때리든가 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몸으로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막든가. 본인이 화장실 도망간 거는 경호실장을 잘못 임명한 겁니다. 그죠? 네. 아, 간통상을 입고 네. 화장실로 자기 몸을 피신한 건 잘못됐다. 잘못된 거죠. 자기가 몸을 날리든 네. 거기서 막았어야 된다. 한 손이 맞았으니까 다른 손으로 치든가 저 몸으로 덮쳐야 경호실장은 차가 아니 총이 없습니까? 총 없었어요. 네. 아, 당시에 없었습니까?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요. 김재규 정무부장이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였군요. 계획적인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얘기네요. 전체적인 흐름은 네.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경호실장을 제거하고 또 정보부장 하면은 역대 정보부장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한번 마부가 고삐에 잡아주면 자기가 올라탈 생각한다고 네. 그런 의도 비슷하긴 있었어요. 그러나 네.
10월 26일 날 당일날 그것은 김재규 부장의 우발적인 것이었고 네. 그 도와서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네. 좀 더 겸손하게 네. 감정을 안 건드렸다면은 이런 그런 일이 없어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 김재규 정보부장은 유신 시대를 종식시킨 열사다. 그리고 박정희 시해 사건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중에 있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그 외세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네. 깊이 그 당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박 대통령께서 그 유신해갖고 네. 유신하셔갖고 뭐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 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박 대통령께서 유신 직전 직후에 이제 우리는 건전한 야당을 할 때를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건전한 야당에 대한 대비를 하자 하는 말씀을 저한테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오래 집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8.15 문세경 사건에 문제점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당일날 국립극장에 그 연단이 있으면은 연단을 네. 향한 각 복도에 그 경찰관이 한 200명 정도 쫙 복도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네. 앉아 있었는데 그 문세광이가 일어나면서 총을 장탄하고 있었어요. 장탄하고 있으면서 한 1발을 오발했어요. 첫 발을. 아, 첫 발을 오발했습니까? 오발해갖고 자기 이걸 관통하고 그 의자에 박혔습니다. 첫 발이. 네. 그리고 일어났는데 여기에 민간이 앉고 그 옆에 경찰관이 앉았어요. 네. 경찰관이 쭉 복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총을 전부 빵빵 6발을 쏘는 동안에도 아무도 그 뒤 목덜미를 잡다 체포를 하지 않았어요. 방해를 하지도 않고. 경찰관이 바로 옆자리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세광을 잡은 사람은 누구냐? 네. 세무서 직원이, 세무공무원이 잡은 겁니다. 세무공무원이 줄 알아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관, 야,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 당시에 경호실의 파워가 너무 셌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게 대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거 외에는 가만히 있으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몸이 배갖고 네. 지시를 안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군요. 복지부동이 몸이 밴 겁니다. 네. 유경수 그렇기 여사를 사망한 그날도 유경수 여사가 살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한 발, 5발 났을 때 경찰이 바로 옆에 있기, 옆자리는 거의 옆이니까 그때 덮쳤으면 되는데. 유경수 여사님이 딱 앉아 계시고 네. 문세광이 나와서 복도 총 계속 쏘고 오는데 네. 한 명도. 빵빵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의자 뒤에 숨었어요. 네. 숨었는데 유경수 여사님만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머리만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보려고. 네. 그 총알이 유경수 여사님 여기 맞았어요. 네. 아까 이게 뒤 떨어지는 게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이 수사 부책임자로서 네. 박정규 경호실장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네. 왜 총을 안 쐈느냐? 네. 그랬더니 총 쏘기 위해서 나오다가 이 조명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조명을 피하려고 유경수 여사님 쪽으로 가신 거예요. 네. 원래는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을 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단상에서 박 실장이 총 들고 나오니까 네. 박 실장을 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유경수 여사님 쪽으로 가니까 왜냐면 조명 피하려고 네. 쏜 것이 맞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자, 재밌다는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하여튼 안타까운 순간인데 네.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두 개 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애통할 되새기면서 사건입니다. 애도하고 네,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